이란이 이스라엘에 200발가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수장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이들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저희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네네. 중동 상황, 점점 중동 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란의 이런 공격도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대사님?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란 측에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떤 공격을 좀 진행을 한 겁니까? 지난 4월 13일에는 대체로 미사일과 드론에서 한 300발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미사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드론은 아무래도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보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사일이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그 숫자나 또 질에 있어서 앞섰다고 하지요. 이란 군부와 정부 온건파 며칠에 걸쳐서 격렬한 논쟁 끝에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향해서 2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힘을 좀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고 또 미사일 공격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거리는 약 2,000km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격 수단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상군, 그 지상군이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군력 이미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란이 미사일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미사일도 이번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스라엘의 방어망에 요격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한 지는 꽤 됐는데 계속 하냐 마냐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란 내에서는 어떤 류의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란에는 최고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개혁파 대통령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대통령과 최고 지도자 사이에 노선이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노선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서 과연 군부의 강변파와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파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선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항의 축의 대표로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보면은 지난번에 4월달에 한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모든 기간에 있어서 이 전쟁은 저항의 축을 통한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이 과연 저항의 축을 끌고 나가는데 지도력, 리더십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란도 직접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공격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후티 같은 경우도 쿠드스-5 로켓 발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그 저항의 축 단체들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가세하면서 함께 좀 공격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란이 선봉에 서든 안 서든
이 저항의 축을 이용한 이 대리전이 상당히 이란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여태까지를 보면은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을 통해서 대리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리아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통한 그러한 공격도 더 적극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쏜 이 이란의 미사일을 좀 요격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이번에 좀 공습이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워싱턴의 정우현 특파원이 가져온 기사가 좀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미 국방부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200여 발로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보다 2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배치한 해군 구축함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U.S. Navy destroyers deployed to the Middle East region supported the defense of Israel by firing approximately a dozen interceptors against the incoming Iranian missiles. 공격 징후가 감지된 직후부터 백악관 안보팀과 대책을 논의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격퇴했고 이란은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미군 피해는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 자산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ased on what we know at this point, this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그러면서도 이번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란의 후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협의에 착수했고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emonstrated once again our commitment to Israel's defense. We'll remain in very close touch with Israel and other partners in the region in the hours and days ahead.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고 해리스가 당선되면 세계가 불탈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긴 상황에서 위태로운 중동 정세는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분명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예, 기사 내용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미국은 이란의 공격 징후를 포착을 하고 요격 미사일을 동원해서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 저항의 축에 대한 경고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보도에 있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서 중동에서 확전이 되고 그리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해리스 후보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란에 대해서 또 저항의 축에 대해서 경고 발언을 하면서도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매우 상황 관리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알리는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울렸고요. 또 미사일 200여 발이 무더기로 쏟아졌음에도 앞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방공망이 약 1시간 동안 이 요격을 하면서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요격 장면이 TV, SN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은 실제로 5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계별로 5중 방이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이 뚫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면은 99% 요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이번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요격을 했는 것이고 이스라엘 측의 희생자는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망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제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 방공망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공망 예를 들면 아이언돔이라든가 데이비스 링이라든가 이런 이 자산들이
생각보다도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스라엘은 워낙 영토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할 수 있는 지역에는 민간인 지역 시설이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요격을 했을 때 생중계를 지금 했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고 언론뿐만 아니라 SNS도 많이 동원이 되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방공 시스템에서 상당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생중계가 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 무기상이라든가 국방 관계자들이 그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서도 경제를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일종의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런 아이언돔이라든지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들 하나하나 쏘는 데 있어서 그 비용도 좀 적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 부담은 좀 없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아이언돔 같은 예.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하마스가 쏘아 올리는 이 로켓탄은 사실상 몇만 원, 우리 돈으로 치면 몇만 원 수준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래식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언돔 한 발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마스가 계속 로켓을 쏘면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예비군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산업 전선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요인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또 계속해서 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을 저하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레바논 지상전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제한적 지상작전을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다음 날에 정규 보병, 기갑 부대를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적이라는 것의 규모를 좀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아마도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지상전이 제한적으로 국지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제한적 국지적이라는 말이 결국 그 리타니 강이라고 있는데 그 레바논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국경하고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북으로 헤즈볼라 세력을 밀어내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그 지역은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의 경우 전쟁이 계속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투가 계속 오래되는 경우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입을 피해가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이 설정한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빨리 철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또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사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마스는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전력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의 한 반 정도는 이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빨리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여러 전선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면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17만 명입니다. 예비군이 37만 명입니다. 하마스가 얼마입니까? 약 3만에서 5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즈볼라는 얼마나? 5만, 6만 또는 크게 잡아서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측면에서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최첨단 장비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막아낼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택의 폭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예. 또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 큰 실수를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저께 그 이란에서 공격했는 그 미사일 중에는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한 게 있느냐 하면은 디모나 핵시설,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에 이스라엘이 디모나 핵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목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군이 다 요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을 한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로 하면은 아마 미국의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핵시설을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핵 개발을 했느냐, 안 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NCND, 예. 자기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금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신경 쓰는 이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그런데 이란이 핵시설,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경고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핵시설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란 정부 일단 이번 공습이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공격을 종료하고 뭐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공격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스라엘 지금 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보복, 재보복 이어지면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경우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재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이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스라엘하고 정면 대결을 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그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예. 그 대응 방법과 수위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굉장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내부 정치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전쟁을 해나가는 것을 또 본인의 지지율로도 이용한다라는 보도들도 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지를 좀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이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가자에서 이 예. 전쟁도 계속 끌고 왔었고 또 헤즈볼라하고의 전쟁도 지금 막 그러니까요. 대규모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은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써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란에서 공격을 했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그 안보에 대한 생각은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박관념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홀로코스트의 경험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총선 다시 하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에 공격했을 때 그 공격 자체를 못 막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재선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경우에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은 인기가 굉장히 높지만 일단 선거의 일자가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재집권하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짚어봤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